우렁이 각시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이 착한 젊은이가 살았어요. 젊은이는 나이가 30이 넘었지만 그때까지 결혼도 못하고 혼자서 농사를 지으면서 외롭게 살았대요. 어느 날 논에서 일하던 젊은이가 혼잣말을 했어요. 이 농사지어 누구랑 먹고 살 거나. 그러자 어디선가 고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나랑 먹고 살지. 주위엔 아무도 없는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젊은이는 다시 한번 말해보았어요. 이 농사지어 누구랑 먹고 살 거나 나랑 먹고 살지. 그것은 논바닥에 있는 우렁이가 한 말이었어요. 젊은이는 우렁이를 가져다 물 항아리에 넣어두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논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집안이 말끔하게 치워져 있고 맛있는 밥상까지 차려져 있었답니다. 이런 이상한 일은 날마다 계속되었어요. 하루는 젊은이가 일을 나가는 척 집을 나섰다 돌아와서 살며시 부엌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점심때가 가까워지자 물 항아리 속에서 예쁜 색시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색시는 부지런히 밥상을 차려놓고는 도로 물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젊은이는 얼른 뛰어나와 색시를 붙잡았어요. 아가씨, 들어가지 말고 나랑 같이 살아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저를 잡으시면 슬픈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하고 색시가 말했지만 젊은이는 색시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리하여 색시는 젊은이와 결혼하여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임금님이 집 앞을 지나다가 색시를 보게 되었어요. 색시의 아름다움에 반한 임금님은 젊은이에게 내기를 하자고 했어요. 산에 누가 더 빨리 나무를 심는지 겨루자. 내기에서 자네가 이기면 많은 농가 밭을 주겠다. 그러나 내가 이기면 색시를 데려가겠다. 우렁이 색시는 젊은이에게 반지 하나를 주면서 말했어요. 이 반지를 바다에 던지세요. 용왕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우렁이 색시는 바로 용왕님의 딸이었던 거예요. 바다로 간 젊은이는 색시가 준 반지를 바닷속으로 던졌어요. 잠시 후 거북이 한 마리가 호리병을 입에 물어놨어요. 용왕님이 보낸 거예요. 뚜껑을 열면 도와줄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거북이는 호리병을 건네주고는 바닷속으로 사라졌어요. 마침내 내기가 시작되었어요. 임금님은 수백 명의 병사를 데리고 와서 나무를 심게 했어요. 그때 젊은이가 호리병 뚜껑을 열었어요. 그러자 수천 명이나 되는 나무꾼들이 호리병 속에서 나오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나무를 심어 놓았어요. 내기에서 이긴 건 물론 젊은이였지요. 하지만 임금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말타기 경주를 하자고 우겼어요. 말을 타고 강을 먼저 건너오는 사람이 이기는 자다. 이번에도 젊은이는 아내가 준 편지를 가지고 바닷가로 갔어요. 편지를 돌에 묶어 바닷속으로 던지자 바닷물이 쭉 갈라지면서 말 한 마리가 모래밭으로 달려왔어요. 용왕으로부터 받은 말은 단숨에 강을 뛰어넘었어요. 하지만 임금님이 탄 말은 강을 건너지 못하고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어요. 이번에도 젊은이가 이겼답니다. 화가 난 임금님은 세 번째 내기를 하자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배 타기 시합을 한 번 더 하자. 임금님은 크고 단단한 배를 가지고 왔어요. 젊은이는 마을에서 쓰던 작은 돛담배밖에 구할 수가 없었어요. 출발! 임금님의 배는 쏜새같이 앞으로 나아갔어요. 젊은이의 작은 배는 한참 뒤에서 뒤따라갔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다 가운데로 달리던 임금님의 배가 갑자기 커다란 파도에 휩쓸려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답니다. 욕심 많은 임금님이 벌을 받은 거라고 생각한 백성들은 젊은이를 새 임금으로 삼기로 했어요. 젊은이를 우리의 임금으로 모십시다. 그럽시다. 그리하여 젊은이는 임금이 되고 우렁이 색시는 왕비가 되었어요. 왕과 왕비는 나라를 잘 다스리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와.
돛담배가 보이네. 우렁이각시에서 마음씨 착한 젊은이가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되었어? 왕이 되었어? 응. 우렁이각시는 어쩌다가 그렇게 우렁이가 되었을까? 임금님 말을 잘못 들어서. 아버지 말을 잘 안 들었을 것 같아? 그래도 결국 아빠가 자기 딸이니까 도와준다고 했지? 반지문지니까. 제목 담당? 자린고비. 자린고비가 무슨 뜻일까요? 몰라요. 돈을 계속 아끼는 거. 맞아. 돈을 엄청 아끼는 사람은 자린고비 그러거든요. 좀 써야지. 자, 자린고비. 옛날 어느 마을에 자린고비라는 구두쇠 영감이 살았다는구나. 이 영감이 어찌나 구두쇠 짓을 하는지 동네 사람들은 자린고비에 잣자만 나와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대. 자린고비 영감이 어떤 구두쇠 짓을 했는지 빨리 듣고 싶다고? 그럼 지금부터 진짜 더러운 것도 있네. 자린고비 영감이 얼마나 구두쇠인지 얘기해 볼까? 뭐가? 언니 뭐가? 읽어보면 알지. 하루는 식구들이 밥상 앞에서 투덜투덜 반찬 투정을 하더래. 아버지, 꽁 보리밥에 간장만 찍어 먹으니 힘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읽어줘. 아버지, 꽁 보리밥에 간장만 찍어 먹으니 그래도 맛있을 것 같아. 힘이 하나도 없어요. 참기름이라도 넣어야지 맛있지 않을까? 참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영감, 고깃국이라도 한번 먹어봤으면 원이 없겠구려. 쳇! 그까지 고깃국이 뭐 대수라고. 내일 아침에 내가 고깃국을 실컷 먹게 해줄 테니 오늘 저녁은 군소리 말고들 들어. 자린고비 영감이 밥 한 술을 꿀떡 떠넣으며 말했어. 정말이에요, 아버님? 며느라기야,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니지? 네, 어머니, 저도 똑똑히 들었어요. 자린고비 영감이 숭늉을 훌훌 마시고는 이렇게 말했지. 숭늉이 뭐야? 누룽지물.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느냐. 이튿날 아침 자린고비 영감은 고깃간을 찾았어. 쇠고기가 좋을까 돼지고기가 좋을까? 영감님, 저희 집에서 파는 고기는 맛이 좋기로 유명해 단골 손님도 많답니다. 고깃간 주인이 떠들거나 말거나 자린고비는 이 고기가 좋을까 저 고기가 좋을까 하며 주물럭대기만 하는 거야. 영감님, 언제까지 고르기만 하실 겁니까? 고깃간 주인은 자린고비 영감을 보며 울상을 지었지. 한참 동안 고기를 주물럭대던 자린고비 영감이 이러더래. 아이고, 내 정신 좀 보게. 깜빡 잊고 돈을 가져오지 않았네. 아무래도 나중에 사야겠군. 그 말을 들은 고깃간 주인은 할 말을 잃은 듯한 표정을 지었지. 집으로 돌아온 자린고비 영감이 부엌으로 뛰어들며 이렇게 소리치더래. 며느라기야, 어제 약속한 대로 고깃국을 먹게 해줄 테니 솥에 물을 가득 부어라. 며느리는 고깃국을 먹을 수 있다는 기쁨에 국솥에 물을 가득 부었지. 국솥에 물이 가득 차자 자린고비 영감이 냉큼 달려가 두 손을 붕덩 넣더래. 그러고는 손을 빡빡 뻑뻑 씻었어. 며느라, 어서 이 물로 국을 끓여라. 그날 아침 자린고비 영감네 식구들은 밥을 먹으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게 무슨 고깃국이야 하고 입이 한 뼘은 나왔을 거야. 며칠 후 해가 서쪽에서 뜰 만큼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 글쎄, 자린고비 영감이 장에서 굴비 한 마리를 사온 거야. 며느리는 입이 해 벌어졌지. 아버님, 제가 석쇠에 구울 테니 이리 주세요. 자린고비 영감은 쓸데없는 소리 말라며 방으로 들어갔지. 그러고는 굴비를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더래. 밥때가 되어 식구들이 삥 둘러앉았어. 밥 한 술 떠먹고 굴비 한 번 쳐다보고 또 밥 한 술 떠먹고 굴비 한 번 쳐다보고. 며느라기야, 물을 얼마나 들이키려고 그렇게 오래 쳐다보느냐? 자린고비. 무슨 말이야?
아니 먹는 것도 아닌데 보는 것도 오래 보면 뭘 하는 거야. 자린고비 영감이 굴비를 2번이나 쳐다보고 며느리를 나무랐어. 굴비 먹지는 않고 굴비 밥 먹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참. 응. 하루는 자린고비 영감이 장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보려고 장독 뚜껑을 열었어. 바로 그때였어. 파리 한 마리가 쌩 장이 뭐야? 된장 같은 거. 옛날에는 된장 고추장이 엄청 중요한 재산이었거든. 김치, 된장 고추장. 그러고는 천하의 구두쇠 자린고비 영감네 장을 쪽쪽 빨아먹더래. 이놈이 감히 누구네 장을 훔쳐먹는 거야. 자린고비 영감은 손을 휘저으며 파리를 잡으려고 했지. 파리는 요리조리 피해가며 장을 쪽쪽쪽. 잠시 후 파리는 배가 부른지 도관에서 나와 엥 하고 집 밖으로 날아가더래. 이놈아, 그냥 가면 어떡해. 장값을 내놓아야 할 거 아니야. 자린고비 영감은 파리를 쫓아 산을 넘고 물을 건넜어. 파리도 지친 모양이야. 점점 날개 젓는 힘이 약해졌어. 자린고비 영감이 이때다 싶던지 몸을 휙 날려 2손으로 파리를 탁 잡았어. 대단하다. 내 놈이 감히 우리 집 장을 훔쳐먹고 도망을 쳐? 자린고비 영감은 파리에게 한바탕 잔소리를 늘여놓고는 다리야 궁둥이에 묻은 장을 쪽쪽 빨아먹더래. 예? 왜 이렇게 어라. 이게 뭐야? 얼마 후 자린고비 영감은 파리를 놓아주며 이렇게 말하더래. 이제 2번 다시 우리 집엔 얼씬도 하지 마라. 자린고비 영감이 사는 이웃마을에 딸랑 꼽재기 영감이 살았어. 글쎄 이 영감도 여간 구두쇠가 아니었다는구나.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하다고. 하루는 자린고비 영감과 딸랑 꼽재기 영감이 잔치집에 가게 되었대. 그런데 2사람이 맨발로 걷는 게 아니겠어? 집신이 없었냐고? 아니 2사람은 집신이 닳는 게 아까워 허리에 차고 있었던 거야. 한참을 그렇게 걷던 2사람은 저만치에서 사람들이 보이자 후다닥 집신을 신더래. 딸랑 꼽재기 영감은 집신을 신은 채 부지런히 걸어갔지. 그런데 자린고비 영감이 안 보이더래. 이상하게 생각한 딸랑 꼽재기 영감이 뒤를 돌아보니 글쎄 자린고비 영감이 아까 그 자리에 서 있던 거야. 이 사람아 거기서 뭐 하는 건가? 그러자 자린고비 영감이 뭘 했는지 아니? 집신이 따를까봐 서 있는 거라네. 사람들이 모두 지나가자 자린고비 영감은 그제야 집신을 벗어들고 걷더래. 또 이런 일도 있었다는구나. 어느 무더운 여름 자린고비 영감과 딸랑 꼽재기 영감이 길에서 딱 마주쳤어. 2사람의 손에는 부채가 들려 있었지. 딸랑 꼽재기 영감이 부채를 딱 한마디만 풀면서 이렇게 하면 10년 이상을 쓸 수 있지 하고 자랑을 하더래. 그러자 자린고비 영감이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해서 그렇게 씀씀이가 해퍼서 어떡하나. 난 말일세 부채는 가만히 두고 이쪽 저쪽 얼굴을 돌려서 바람을 붙인다네. 이렇게 쓰면 내가 죽고 나서도 자손들이 또 쓸 수 있지. 딸랑 껍데기 영감은 할 말을 잃고 눈만 껌뻑껌뻑했지. 이렇게 아끼고 또 아껴서 자린고비는 아주 큰 부자가 되었지. 그렇다면 자린고비 영감은 그 많은 재물을 주고서 저승까지 가져갔을까? 아니야. 자린고비 영감은 자기가 갖고 있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는구나. 착하네. 자기가 아껴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줬다는구나. 와, 굴비야 이게. 생선을 이렇게 말려가지고 먹는 거야. 말려서 먹으면 더 맛있잖아. 효녀 심청. 효녀 지원할까? 응. 실감나게.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남편의 성은 심씨였는데 앞을 보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신봉사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이 부부에게 예쁜 딸이 태어났어요. 부부는 딸의 이름을 청이라고 지었어요. 하지만 청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청이가 배고파 울면 신봉사는 청이를 안고 더듬 마을로 젖동량을 갔어요. 젖동량이 뭐야, 엄마? 다른 아줌마한테 젖 좀 달라고 이렇게 얻어서 먹이는 걸 젖동량. 그러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불쌍하기도 하지 하면서 서로들 청이에게 젖을 먹여주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청이는 예쁜 처녀로 살았어요. 청이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바느질을 해주고 집안일을 거들어주면서 아버지를 정성껏 돌봐드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그런 청이를 칭찬했지요. 청이는 어쩜 저렇게 효성이 지극할까?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아닌지 몰라. 발 없는 소문은 이웃 마을에 사는 정경 부인의 귀에까지 들어갔더래요. 하루는 정경 부인이 청이를 불렀어요. 청아, 나와 함께 살면서 우리 집 일을 거들어주면 어떻겠니? 말씀은 고맙지만 그럴 수가 없답니다. 청이는 아버지가 걱정되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과연 듣던 대로 효성이 지극하구나. 정경 부인은 그런 청이를 더욱 마음에 들어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에 다녀오던 신봉사가 그만 개천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사람 살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스님이 신봉사를 구해주었어요. 안못 보는 신봉사를 딱하게 여긴 스님은 쌀 300석을 부처님께 바치면 눈을 뜨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고 말해주었어요. 그 말을 들은 신봉사는 눈을 뜰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쌀 300석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 생각해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휴, 우리 처지에 쌀 300석을 어떻게 부처님께 바친단 말인가. 신봉사는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어요. 남의 집 일을 마치고 밤늦게 돌아오던 청이가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아버지,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가요? 신봉사는 낮에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청이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아버지가 눈을 뜰 수 있다면 무슨 일인데 못하겠어요. 하면서 웃는 얼굴로 아버지를 안심시켰어요. 그 무렵 마을에는 배를 타고 장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풍랑을 피하기 위해 제물로 바칠 처녀를 구하러 다닌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청이는 뱃사람을 찾아갔어요. 아저씨, 저를 데려가시고 쌀 300석을 주실 수 있나요? 정말이냐? 좋아, 그렇게 하마. 이렇게 해서 청이는 바다의 제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마침내 청이가 떠나야 할 날이 찾아왔어요. 뒤늦게 청이가 팔려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청아, 안 된다. 네가 죽고 내가 눈을 뜨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 하면서 땅을 치며 울었어요. 하지만 약속된 일을 돌이킬 수는 없었답니다. 뱃사람들은 청이를 배에 태워 파도가 크게 일렁이는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어요. 청이는 마지막으로 소원을 빌었어요. 안못 보는 우리 아버지께서 꼭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다음 청이는 치마를 뒤집어 쓰고 붕덩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청이가 떨어진 곳은 바닷속 용국나라였답니다. 청이의 착한 마음씨를 알고 있던 용왕님은 자, 이 꽃 속에 실려 다시 세상으로 나가거라 하면서 청이를 연꽃에 실어 바다 위로 떠오르게 했어요. 때마침 바다 위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들이 청이가 실려있는 꽃을 보게 되었어요. 아니, 이렇게 큰 꽃이 어떻게 핀 거지? 어부들은 그 꽃을 임금님께 바쳤답니다. 오, 참으로 신기한 꽃이로구나. 임금님이 꽃을 만지자 꽃잎이 활짝 열렸어요. 꽃 속에서 나온 청이는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임금님께 털어놓았어요. 청이의 착한 마음에 반한 임금님은 청이를 왕비로 삼았답니다.
왕비가 된 청이는 임금님께 부탁했어요. 앞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시면 아버지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럽시다. 이윽고 잔칫날이 되자 나라 안 곳곳에서 앞 못 보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날 그 자리에는 신봉사도 와 있었답니다. 청이는 아버지를 끌어안고 소리쳤어요. 아버지, 저 청이에요. 청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신봉사의 눈이 번쩍 뜨이면서 앞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시 만나게 된 청이와 아버지는 궁궐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청이가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왕비. 왕비가 됐어요? 근데 질문할 거 없어요? 응. 제일 재밌었던 부분 그러면. 응. 응. 제일 감동받았거나. 감동받은 거? 응. 감동받은. 물에 빠지는 장면. 그리고 또 하나 있어. 요즘도 심청이처럼 자기 아버지 여기. 눈 뜨게 하려고 바닷속에 빠진 사람 있을까? 와. 근데 심청이가 왕비가 되면은 아버지 찾기가 꼭 잔치 안 열어도 그 자기 살던 데 가서 찾으면 되잖아. 맞아. 신봉사 주소 쫙 왕비로 찾아가지고. 나오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맞아. 괜히 어, 밥 그리고 남기야. 약속을 한 건 지켜야 되겠지. 심청이 자기가 제물로 바치겠다 했기 때문에 나중에 번복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네. 함부로 약속을 하지 말자. 제목이 뭐라고요? 손이 숨참. 각작. 전화 여기 불 좀 꺼버렸네. 엄마 눈이 지금 내가 여보 눈 건조증 있잖아. 이거 눈 직방으로 이렇게 하면은 눈 아파가지고 지금도 눈이 건조하네. 아니야 빨리 찾아야 된다. 저거. 각작. 생진의 집에서는 늘 각작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 생지도 각작, 아빠 생지도 갈짝갈짝, 엄마 생지도 갈짝갈짝. 밤이나 낮이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각작이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 아기 생지만 각작이지 않았어요. 아기 생지야, 튼튼한 이를 가지려면 어릴 때부터 각작 이를 갈아야 해. 할머니 생지가 바가지를 밟으면서 말했어요. 싫어요. 전 시끄러워서 싫어요. 아기 생지야, 우리 쥐들은 늘 이렇게 이를 갈아야 하는 거야. 아빠 생지가 나무 조각을 갈으면서 말했어요. 싫어요. 전 재미없어서 싫어요. 아기 생지야, 엄마랑 같이 이를 깎지 않을래? 이번엔 엄마 생지가 당근을 갈으면서 말했어요. 싫어요. 전 귀찮아서 싫어요. 아기 생지는 좀처럼 이를 깎지 않았어요. 할머니, 아빠, 엄마는 옹기종기 모여 앉아 각작 바가지를 갈갔어요. 각작 나무 조각을 갈갔어요. 각작 당근을 깎았어요. 그러나 아기 생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어느덧 아기 생지는 이빨이 쑥쑥 자랐어요. 자라고 또 자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기 생지는 좋아하는 고구마도 먹을 수 없었어요. 쳇 어떻게든 고구마를 먹어볼 테야. 고구마를 굴리며 쩝쩝 입맛만 다시던 아기 생지는 나무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그래, 이제부터라도 이를 갈자.
이를 깎는 아기 생지를 보고 할머니, 아빠, 엄마 생지는 짝짝짝 박수를 쳤어요. 할머니 생지도 아빠 생지도 엄마 생지도 아기 생지도 각자 생지네 집에서는 이제 각작거리는 소리가 더 크게 났어요. 밤이나 낮이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깎는 소리가 그치지 않아요. 생지들은 왜 이를 갈아야 될까요? 이가 계속 자라니까 응. 우리는 자라는 단계가 있는데 응, 땡지도 계속 자라니까 머리카락처럼 맞아. 그러니까 이빨을 자를 수도 없고 그냥 응. 갈아야 돼. 그렇구나. 그 생쥐들은 매일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는 게 이를 깎는 거잖아. 우리 사람은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 곡물,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수학, 어휴, 그래요. 맞아요. 사고력 훈련이 한 방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혜롭네요. 또 그 다음 거? 그다음 엄마 안약 못 봤지? 응. 안약 찾아야 돼. 눈이 지금 너무 아프다. 엄마 안약 찾는 사람 1,000원 준다. 안약. 그 지퍼백이 들어있거든? 그 지퍼백을 찾아야 돼. 안약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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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세요. 안약을 제 찾으세요. 안약이 어디에 갔을까요? 안약을 찾으세요. 엄마 나 머리를 3번 감았다. 몇 감았어? 오늘 안 감아도 되는데 하나. 땀 너무 많이 흘려. 아 그래? 응. 그래도 안 감아도 되는데. 응. 맞아. 이건 언니가 좀 읽어줘라. 요술 항아리. 이게 하나 엄마 안약 못 봤지? 눈이 지금 근데 너무 아파. 잠깐만 안약 좀 찾고 와야 되겠어. 요술 항아리. 요술 벌렁 항아리 김치장난 동비.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살았어요. 하루는 농부가 밭에서 열심히 괭이질을 하는데 무언가가 찡 하고 괭이에 부딪혔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농부는 땅을 더욱 깊이 파들어갔어요. 한참을 파들어가 보니 땅속에 항아리 하나가 묻혀 있었어요. 웬 항아리란? 농부는 조심스럽게 항아리를 꺼내었어요. 누가 이런 곳에 항아리를 묻어놨지? 농부는 항아리를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 농부는 밭에 나가려고 항아리 안에 넣어둔 괭이를 꺼내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항아리 안에 또 하나의 괭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한 농부는 엽전 한 개를 항아리 안에 넣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꺼내어도 자꾸만 엽전이 생겨 마당 가득히 쌓여갔어요. 어이씨구나 저이씨구나.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농부는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좋아했어요. 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물고 마침내 농부에게 밭을 판 욕심쟁이 영감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욕심쟁이 영감. 다시 읽어주라. 너가 읽어봐. 마침내 동부의 밭을 산 욕심쟁이 영감의 귀에까지 들어갔어. 이해됐어? 이거는 남겨도 돼. 이거 내가 다 읽었거든. 욕심쟁이 영감은 배가 아파 죽을 것만 같았어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그놈에게서 항아리를 빼앗을 수 있을까?
욕심쟁이 영감은 며칠 동안 궁리만 하다가 농부를 찾아왔어요. 여보게, 그 요술항아리를 내게 돌려주어야겠네. 욕심쟁이 영감의 말에 농부는 펄쩍 뛰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허허, 나는 자네에게 반만 팔았지. 요술항아리는 팔지 않았네. 그러니 당장 항아리를 내놓게. 말도 안 됩니다. 그럼 그때 항아리가 밭에 묻혀 있다는 말씀은 왜 안 하신 거죠? 이러쿵저러쿵 두 사람의 말다툼은 끝이 없었어요. 휴, 이러다간 끝날 것 같지 않으니 원님에게 가서 판결을 받도록 하세요. 좋습니다. 두 사람은 요술 항아리를 들고 원님 앞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난 원님도 요술 항아리가 탐이 났답니다. 오, 그런 요술 항아리라면 내가 빼앗아야겠다. 원님은 헛기침을 한번 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항아리는 농부의 것도 영감의 것도 아닌 것 같구나. 그러니 이 항아리는 관가에서 보관해야겠다. 원님은 이들에게서 항아리를 빼앗아 버렸어요. 그날 저녁 대청마루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항아리를 원님의 아버지가 보게 되었어요. 항아리 속에 맛있는 거라도 들어있나? 원님의 아버지는 허리를 굽혀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다 그만 항아리 속으로 푹 빠져버렸지 뭐예요. 어이쿠, 누가 나 좀 꺼내다오. 거꾸로 박힌 아버지는 가만히 있어. 다리를 버둥버둥대며 소리쳤어요. 아이고, 아버님 어쩌다가. 깜짝 놀란 원님이 달려와서 아버지를 꺼내주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놈아, 뭘 꿈을 대는 거냐? 어서 날 꺼내주지 않고. 항아리 속에서 또 한 사람의 아버지가 소리치는 게 아니겠어요? 원님은 부랴부랴 그 아버지를 꺼내주었어요. 꺼내고 나면 또 한 명의 아버지가 항아리 속에서 소리치고 다시 꺼내면 또 다시 항아리 속에 아버지가 들어있고 이렇게 해서 원님이 꺼낸 아버지가 자그마치 20명이나 되었더래요. 그러고 나서도 항아리 속에서는 계속해서 꺼내달라는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느새 대청마루에는 원님의 아버지들로 가득 찼어요. 원님의 아버지들은 서로 자기가 진짜 아버지라며 목덜미를 잡고 다투다 그만 항아리를 깨뜨리고 말았어요. 원님은 대청바닥에 덜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아이고, 내가 괜한 욕심을 부렸구나. 엉엉엉엉. 그때까지도 원님의 아버지들은 티격태격 자기가 진짜 아버지라고 싸우고 있었답니다. 그나저나 이제 원님은 어떡하죠? 욕심을 부리다 그만 20명의 아버지를 모시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어떡해? 봐. 주연이 요술 항아리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있으면 소문내지 않고 몰래. 뭘 해서 그 초콜릿 한 개 집어넣으면 2개 나오고 막 이러잖아. 초코우유. 맞아. 초코 아이스크림.